타당, 그러니까 다른 당이죠. 타당 당선인들에게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당, 본인과는 다른 당 당선인들인데. 정청래 의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잖아요. 일단 이거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설명을 좀 내놔요. 들어보시죠. 워크숍 하는데 네. 저기 사진 보면 네. 조국 대표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죠. 안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지지자들과 싸우지 마라. 국민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 활동해라. 뭐 이런 거 있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의원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가르쳐드리고 언제든지 물어봐라. 4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초선 신인들 교육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초선 의원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국민의힘도 초선들 제 강의를 원하시면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원하면 제가 강연할 수 있어요. 당선인들 위해서 비법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지금요. 화면 좀 보시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워크숍을 어제 오늘까지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저녁에 있었나 보죠, 이 행사가. 지금 이게 서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열었었는데 본인이 2시간 동안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뭐 입법 예산 감시 등 그리고 대중 정치에서 기본 자세, 뭐 언론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포인트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수영 의원이요. 네. 조국 혁신당 워크숍의 그쪽 당선인을 위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강연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의원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조국 신당이 출범하기 전에도 당에 만들겠다는 얘기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 다 거리를 둘 때도 지금은 우리가 다르지만 나중에는 큰 바다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거라고 최고위원 석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지금 만난 거예요? 어제는 그러면? 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본인이 뭔가 큰 정치적 중매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오지랖 높게 이렇게 나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 강연 내용은 뭐 싸움의 기술을 강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싸우는지 강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청래 의원의 저런 행보는 나중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어떤 등거리를 통해서 함께 할 땐 함께하고 어떨 때는 또 경쟁 관계 될 것이냐 그걸 보여주는 미묘한 관계인 것 같은데 아마 저 정청래 의원의 이런 행보를 볼 때는 어쨌든 본인 민주당들이 앞장서서 조국 혁신당을 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저는 일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초청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건 해본 말이죠. 박상 교수님, 약간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은 이게 조국 혁신당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초청을 한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왜 초청을 했을까요? 오해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인물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 경쟁 상대냐 아니면 뭐 협력 관계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말들이 많죠 지금. 그럼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사무총장 출신이 갔다. 또는 과거 친문계에 있었던 분이 갔다. 예.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기사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이합집산? 뭐 조국혁신당 원내단체 가나? 원내교섭단체 가나?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친명이에요. 그리고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황운하 의원 빼놓고는 다 초선이잖아요. 예. 황운하 의원도 사실은 초선이에요. 이제 재선이지만 사실상 이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갈 때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고요. 자칫 실수하면은 이게 사실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마 황운하 의원도 4년 전에 이 정청래 의원한테 교육받고 아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도 없고 예. 그다음에 깔끔하게 내용 재밌고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 모셔오면 특별히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 봉화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도 없고 그리고 내용도 들을 만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호적 인사 중에 가장 확실한 인물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나오죠 자막으로 교육 마친 정청래 조국도 열심히 받아 적더라. 본인이 설명하니까 다 적더라 그거를. 그렇게까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데요 일단 이제 민주당과의 요 관계 뭐 이게 우군이냐 아니면 미묘한 경쟁 관계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과제로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교섭단체예요.
지금 12석 얻었잖아요. 근데 20석이 안 되면은 국회에서 참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게 뭐 보통이거든요. 이걸 20석을 채우는 방안, 이걸 좀 모색하는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자, 워크숍 통해서 뭔가 조국혁 신당이 결정을 해죠. 조국 대표에게 교섭단체 추진 일정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일임을 합니다. 정권을 준 거예요. 그냥 조국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를 하는 거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에 노력할 것. 단독이면은 다른 정당에서 의원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고, 공동이면 다른 정당과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손잡고. 자, 요건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뭐 교섭단체 추진하는 거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조국혁 신당이 할 일인데. 그리고 민주당이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럽니다. 특히요. 방금 전에 등장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쨌든 우당이기지만 하지만 타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국 혁신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알아서 할 일이고.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JP 국무총리 하면서 그때 의원 꺼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그때 비난을 받고 꼼수 아니냐. 요소는 정의종가.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이른바 의원 꺼주기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다가 조국혁 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맞듣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한 겁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뭐 발언 보니까 약간 발언 그 내용이 예. 뭐 그 확실하게 원내 교섭단체 문제는 정리를 아직 못한 것 같다 당 지도부가. 아직은 모르겠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선거 전에 김민석 당시 이제 상황실장이 원내 교섭단체 수를 20석에서 조금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좀 내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국혁신당 이야기 나올 때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하려면은 뭐 저기 민주당에서 뭐 주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기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추는 기준을 상 낮춰 예, 기준을 낮추는 거죠. 근데 그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내용을 보면은 아직 이제 그 뭐 정리가 안 됐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 수를 낮추면은 결국에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각 상임위에 이제 간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각 간사를 하는 건데 간사를 하면은 사실상 운영을 이제 3당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3당 운영이 돼요. 예. 그러면은 꽤 복잡해지죠.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긴 하지만 이것도 협의해야 되고 맨날 예. 의견 물어봐야 되고 또 조율 안 되면 또 골치 아파지고 이런 겁니까 그럼?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당내에서 뭐 어떤 지도부 발언을 보면은 약간 좀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아 이거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와 아 이거 내키지 않는데 뭐 모른 척하죠. 이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조국 대표가 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자 오늘 조국혁 신당 관련 내용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발표를 했어요 뭔가 다짐을 한 거예요 다짐. 이른바 무슨 십계명 비스무리한데 여기 보시면 김광산 변호사 봐주세요. 골프 금지예요. 골프 금지. 회기 중 골프 치지 마라. 그리고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그다음에 코인 금지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살 때는 당과 사전 협의하세요. 뭐 이런 거를 다짐으로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기 중에는 당연히 골프 안 쳐야겠죠. 어. 국회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골프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내 항공에서 비즈니스 타지 마라. 이거 자체는 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금지 이것은 사실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걸 금지시킨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요.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굉장히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왜 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것도 협의해서 뭐 사실상 못 사게 하는 겁니까? 뭐 그러면? 이사 가고 전세 가고 뭐 아니면 집 살 때도 당과 협의하고 당이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사는 거예요. 저것은 그냥 헌법 규범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워낙 뭐 한 달만 막 꾸려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국민에게 뭐 읍소를 하는데 그건 저희 지금 아주 표필린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현행 우리나라 어떤 헌법의 근본 규범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아까 원내교섭단체 관련해서 예, 한 말씀 교섭단체.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교섭단체 가는 걸 원하지 않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생각보다도 엄청난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었어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호남의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고 한다면
아마 오히려 조국 혁신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지난번 예.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휩쓸었을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민주당 내에서 총선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원내 교섭단체를 10석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지금 그 말 쏙 들어갔잖아요. 원내 교섭단체가 돼버리면 예. 사실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총선 전에는 아마 조국혁신당이 뭐 3석, 5석 얻으면 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조국혁신당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할 때만 조국혁신당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오게 돼버리면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위협을 충분히 받고 뭔가 대권 후보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저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추모 행사에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들아,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왜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행여 이 엄마를 사육재단 잊고 있느냐? 이사장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엄마는 재발되어서는 안 10년이 된다는 되도록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남현철 너를 학생과 기다리고 있는데 양푼 그리움을 그 간직한 채 젊던 아빠는 기다림에 지치고 충분히 몸에 목말라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병들고